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린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으로 첫 주에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쾌적하고 숨쉬기 좋은 공기를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 공기가 맑아지게끔 나무도 심으시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겠죠. 건강해지려면 계좌도 상승 쪽으로 그리고 수익이 많이 생겨야 개인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구의 날 때문에 나의 맑은 공기, 숨쉬는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정된 날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날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수익이 빵빵 터지게끔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생방송 90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볼륨을 조금만 낮추셔서 귀 기울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장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내일 또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enttv.co.kr로 접속하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그리고 저 진행자 주쌤 김도영에게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방송 생방송 중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월요일 방송 한 주를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한 주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한 그 속에서 시장에 나만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만큼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변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저희 월요일 이 야심한 밤을 책임지실 출연하신 두 멘토분이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선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네, 이 두 분이 역시 월요일 시간을 책임지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좀 내리고 나서 정말 봄이다 싶을 정도로 많기겠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해 뜨기 전,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란 말처럼 그런 이후에 봄이 오고 나서 비 온 뒤에 봄이 왔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금 봄 기운이 만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대표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죠. 주식 조교와 프로 나무노 멘토 나오셨는데요. 나무노 멘토 비 왔는데 비 좋아하십니까 혹시? 예, 비 좋아합니다. 네. 비는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강수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꽃이 한참 활짝 폈을 시점에 비가 내려서 이 꽃 풍경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좀 안쓰럽고요. 비처럼 좀 우울한 종목들도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모두 다 비를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비가 내리고 나면 훨씬 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듯이 황사도 없어지고요.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많은 소나기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청명한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비가 그쳐가서 땅이 굳어지고 좋아지는 기운들이 오는 것처럼
비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떨어지는 꽃을 보면 좀 아쉽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한다. 주식계의 독설과 신창한 멘토도 나오셨는데요. 주말에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예. 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가 단비가 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그 중에 한 종목, 많이 빠진 중에 한 종목이 목표가가 도달해가지고, 네. 뭐, 기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매주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지방에 가거든요. 지방에 가는데 너무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너무 참 안타까우면 이렇게 형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1등 주식 사자. 왜 1등 주식 사야 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0년 주가를 코스피 100 종목 최고가 날을 봤어요.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4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네. 근데 저가는 아니에요. 저가는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52주 연중 최저가 저가는 들쑥날쑥이지만 고가는 똑같다. 결론은 많이 빠지더라도 우량주만 사면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갱신할 때 다 3, 4일 차이로 이제 갱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쪽으로 계속 사가지고 좀 기다리는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방 가면서 이 이야기만 계속 한 3, 40분 한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제 멘트를 잡아드셨어요. 단무지 정신. 네. 대형주 요즘 많이 싸질 만큼 싸지긴 싸졌는데, 이 얘기는 즉슨 낙폭과대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전략 속에서 좀 더 상세하게 찾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주식 조교, 그리고 독설가, 이 두 분이 책임지는 주식승천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죠.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소강 상태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좀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이거 본격적인 기지개인지 눈을 뜨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 승천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또 살펴보겠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 부분에 대해서 훈풍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앤 토크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앤 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92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서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전차군단이라는 언급이 되면서 그 희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전차군단이 다 같이는 못 간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앞으로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전차군단이 갈 수 있는지, 지수를 땡겨주기 위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 전차군단이 꼭 필요한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LG그룹주가 1분기 실적 모멘텀에 일제히 환호를 했죠. LG이노텍이 급등 양상이 나왔고 또한 그렇게 사고뭉치라고 했었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긍정으로 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LG그룹주가 CJ그룹주 이후에 주도그룹주로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셀트론이 사흘째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완전히 풀리면서 다시 전일 종가 부분을 회복하면서 플러스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은 폭발하면서 손바꿈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에 대해서 가격 매력이 있다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참 두 개의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향후 방향 추세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그토록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었던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자체가 부정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울상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도 상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의 시장 출발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후장 들어와서 기관계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도 압박 부분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요.
IT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매기가 강하게 쏠리는 모습. 이 부분 이분들은 여전히 전기전자밖에 답이 없다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희망을 시장에서 봤는지 나무르멘토 오늘 다른 뭐 좀 보셨습니까? 희망을? 예, 아직까지는 역시 IT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1,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IT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철저히 시장 전체의 흐름은 박스권과 회복의 흐름이라면 종목들은 나느냐 아니면 쉬어가느냐 철저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선물에서 전일에 이어서 3,5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순매수를 일으켰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지수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목으로 본다면 전부 다 차별화 장세, 특별히 어떤 뛰어난 종목과 그리고 특별히 안 좋은 종목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극명히 분명히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과 추세가 붕괴되는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지수는 역시 선물과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방향 자체를 좀 희망을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색깔론밖에 가지 못한다. 확하게 간다라고는 좀 느낌이 나무르멘토의 시장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멘토, 예. 오늘 오래간만에 그래도 모두가 좀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또 계속 웃을까요, 이번 주?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장이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이고요. 저는 여러분 이제 항시 1920포인트 이하에는 부담 없이 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전에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에서 3조죠. 3조까지 가면은 분명히 이제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거의 전폐했죠. 전폐하면서 이제 개인들은 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성큼성큼 이제 수익을 챙기고요.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박스권으로 계속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이제 그렇게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3조까지 가면 어쨌든 간 장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할 때 3조, 하락할 때 3조 되면은 거의 정지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식이 사실 오늘 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땡기니까 쭉 올라오는데 이제 선물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이 위주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간 최근에 지금 6월물이 3조 1번 한 번 채웠거든요. 그 네. 3월물 같은 경우에는 3조를 한 번밖에 안 채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6월물 같은 건 3조 두 번 이제 채울 것 같은데 3조가 찬다는 말은 뭡니까? 큰 변곡이 한번 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3조였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한번 1조 포지션이 1조까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1조 있을 때까지는 계속 주가는 저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는 뭐 좀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3조를 한번 찍고 2조 8천억을 찍고 지난 금요일에 3조 정도를 찍었어요. 예, 그러고 예. 나서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반등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을 먼저 참 우리 그 스센 방송이 수준이 높아요. 보통 외국인과 기관사면 뭐 쌍끌이면서 수급이 좋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급은 요즘에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선물에 경계되는 그런 부분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사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기관 연금공단의 이제 주식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제 합작이 된 거죠. 합작이 되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도까지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3조를 한번 찍었다 제가 분명히 이해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팔았던 걸 사놓으니까 올라오고 거기 상태에서 기관들은 계속 3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투신이 2조 2천억 투신이 2조 2천억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투신이 보통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투신이 2조 2천억 산 상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가 자체를 조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무르 멘토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반면에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는 선물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 자체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다. 조금이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상승 쪽으로 힘을 좀 실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감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좀 들어올렸다라면 우리가 이제는 한번 웃을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역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지를 못했습니다.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시장 쪽으로 선진 시장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매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손바뀜이 된다는 표현이겠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한 이 부분에서 2달 연속해서 거래 대금은 4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증가되고 있지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에 저 역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돼야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겠고요. 또한 이 부분 속에서 향후에 어떤 부분이 수반되어야지만 거래량과 함께 우리가 모두 다 빵끝 웃을 수 있는지 나무르 멘토. 역시 거래량이 부족한 거는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좀 느긋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더 신고가 행진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항이 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매주 5,600억씩 이제 뱅가드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분명히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뱅가드 펀드 물량만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그 사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주도주로 내세울 만한 종목이 썩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지금 새로운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요.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 추세 상승선입니다. 추세 상승선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1920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번 하회한 부분에서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들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캔들 3개 안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타고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목표치는요. 한 1935포인트만 넘어도요. 안착이 될 것이고요. 다음 주까지 1950포인트만 올라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이 한 2100포인트 근방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2050포인트를 오히려 상반기에 넘어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05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시 주도주가 그리고 한 종목만이 아닌 주도의 업종과 주도의 섹터가 확실히 부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투심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에서 지금 위에서 빨간색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선이요. 네. 이 등락주선이라는 건데 시장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숫자가 어느 정도 많냐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럼 지수가 지난번 이제 2011년 이때 2200포인트 때보다 지금 지수가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더욱더 낮은 자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 종목의 개수는 더욱더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의 숫자가 줄었다. 철저히 초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다. 따라서 지수는 움직이고 있되 개별 종목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런 부분들이 바로 거래량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와 개인 선호주들이 지금 IT 쪽에서 뭐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는 훨씬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1950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과 투심의 어떤 회복이 꼭 거래량 증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또 1950포인트대를 가서야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서 우상향을 좀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번 주와 다음 주 1950포인트를 제가 말씀해 드린 이유는요. 1,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더 종료되는 구간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네요. 다음 주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주 4월 말을 기점으로 일단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보자. 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어떤 매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또 그 1분기 지금 신규적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시장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미리 종목들이 큰 폭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는, 즉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전략이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은요, 현 지수 때 대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네라고 판단이 되는, 또는 실적이 아주 좋구나라고 판단되는 지점부터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바라보고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차원 멘토. 참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 힘든 시장을 지금 견디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쉽게 일단 빠져나가지 말고 견딘 만큼 좀 더 끌고 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센TV 외에 이제 다른 TV 그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제가 이게 이제 여기 차트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120일 동안 매물대를 보면 198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매물이 굉장히 집중돼 있고 전체 매물을 보면 이 1980 이상의 매물이 전 주식에 지금 한 60%가 물려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때 전부 이구동성으로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리포트들이 2200 간다, 뭐 2150 간다. 이렇게 뜨더름으로써 전매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주식승천 우리 방이나 아니면 구멍이 대방에 가면서 제가 분명히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거는 아니다. 제가 했죠. 왜 아니냐면, 지금 요즘 고객의 특검이 맞지만 고객의 특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믿을 게 못 되냐면요. 고객의 특검이 하루에 8천억 들어왔다 8천억 빠지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팔았는 걸 안 쓰거나 그냥 고객의 특검을 속임수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특검이 믿기 못 돼요. 그러니까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대기만 하고 믿기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정하지 않은 시장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제 계속 이제 제가 1980포인트는 쉽게 갈 가능성이 있다 했던 이유가 워낙 주가 자체가 공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떨어질 때도 이번에 공백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주가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데 비해서 급하게 떨어진 사자가 없었어요. 사자가 없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주식 거래 대금이 뭐 조금만 더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선물의 거래 대금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해요. 선물 주식 시장 자체가 공정하다는 사람 좀 나와보시죠. 공정한지 안 오는지 내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등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반등 자체가 워낙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반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소수 몇 종목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소수 몇 종목,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등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수 몇 종목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객의 탁이 많다고 뭐 전 종목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수 몇 종목으로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1등 주식 안 하려면 주식 하지 마라. 저 솔직히 그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일단 주식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분명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이 불평등한 시장에서 안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 것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1등주에만 집중하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제 좀 빠지고 물론 뭐 사실 제가 목표 도달하는 종목이 5종목이에요. 그래도요. 예, NC소프트부터 삼성전자 2번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20년 이제 우리나라 주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20년을 봤어요. 20년 중에 이제 가장 이제 52주 고가 그리고 52주 저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52주 고가는요, 종합주가 지수 고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일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고가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가는 아니에요.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속언에 보면 뭡니까?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할 때 뜰 때는 같이 있다가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량주 중에 낙폭과대 종목, 그 종목들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등 주식 안 사면 제가 볼 때 우량주 중에 낙폭과대 종목을 사가지고 막 10%, 20% 먹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어쨌든 간 갱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52주에 한번 그 타임에 파시면 수익이 제일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신청하면서 딱 시원하게 정리해주세요. 시가총액 상위권이나 탑픽 종목의 대형주는 낙폭과대지만 들어가도 되지만 예. 나머지 개별주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됐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왜 거래량이 적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소수가 그러니까 대수가 같은 20조가 있어도 100명이 사는 게 아니고 10명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뭘 사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유명밀것 사지 시장으로 아무 좋아도 안 사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삼성그룹주들은 삼성전자 혼자만 갔었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작년 연말에 가면서 CJ그룹주들이 일제히 폭등이 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올해가 들어오면서 자꾸 빵끝 웃고 있는 사고뭉치 그룹이 하나 있었죠. 바로 LG그룹인데요. 오늘 LG그룹이요. 호실적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원 일제히 내가 대장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스마트폰 출하량도 그렇겠고요. 또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하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소재 부분에 또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연속 흑자를 좀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과연 다른 그룹주 대비해서 LG그룹주가 지금 가격 매력 플러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의 호실적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 LG그룹주가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멘토. 예, 계속 LG그룹주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드렸었냐면 올해는 LG그룹의 시대다. LG, SK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스마트폰 자체가 애플이 주도적으로 나갔다가 두 번째 삼성전자가 이제 앞질렀죠. 그간에 이제 기술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옵티머스 G 플러스 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한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등, 2등, 즉 뭐 삼성전자와 애플 주도하에 스마트폰 단독 체제였다면, 독점 체제였다면 이제는 주변 기업으로도 이익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즉 기술 격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고가 휴대폰 시장에서는 일단 LG전자의 점유율이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기타 저가 시장은 다 같이 공유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LG그룹 자체가 IT를 또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어떤 급변성이 좀 다분히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2013년 올해는요, LG그룹주 분명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LG그룹 자체는 나무노멘토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우상향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차오멘토 LG그룹주 어떻게 보세요? 한 표 나무노멘토와 같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조금 틀리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틀리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LG그룹이 이제 상승했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상승했는 이유는 남 원장님하고 똑같은데요. 그렇지만 LG그룹이 최근에 이제 상승했는 것 자체 LG그룹의 이제 고가 휴대폰 그 부분 보다는 애플의 납품 실적이었거든요. 네. 납품 실적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LG그룹이 LG전자 보십시오. LG전자가 이 위에가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살 때 주가를 뗐어요. 개인이 몽땅 다 팔았어요. 몽땅 찌개버가지고 바닥에서. 자, 그 다음에 LG노텍 보십시오.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 살 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전자 한번 볼게요. 자, 개인들이 위 앞에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LG 디플 보면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고 바닥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네. 기관들이 제일 처음에 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기관들이. 네네. 기관이 샀는데
LG그룹이 실적이 뭐 워낙 나쁘다가 조금 좋아졌다는 거지. 극히 좋아졌다는데 제가 볼 때는 LG그룹 자체가 스마트폰이 이제 출하량 이런 부분이 보면 마켓시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품이라 해도 LG그룹의 그 충성도가 삼성이나 애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LG그룹의 이제 부품 관련 소재 이런 부분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애플의 하청 때문에 굉장히 그 실적을 많이 봤는데 애플이 옛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원래 애플이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애플이 400불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LG그룹주는 저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왜? 애플의 납품이 작년만큼 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LG그룹주가 물론 지금 지금 가격대가 뭐 저평가를 하지만 저는 박스권 매매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의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은 지금 신규적으로 진입해도 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즉흥적으로 두 분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LG 그룹주 중에요. 탑픽. 내가 이 종목은 매매를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하면 나무는 멘토. 예, 저는 뭐 당연히 LG전자입니다. LG전자 LG전자.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항상 계속 LG전자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현 시점, 현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가격 잡아보면은요, 한 86,000원 정도 매수가를 정도로 잡으면 1차 목표 한 10만 원 정도 두고요. 그리고 한 86,000원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역시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살짝 기관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의 단기적 이익 실현의 부분들이 나온다면 한 86,000원대 진입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86,000원 진입하면은요, 뭐 거침없이 한번 매수에 나서보자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LG전자를 보고 86,0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신창한 또 박스권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탑픽 LG그룹주 중에. 저는 LG이노텍을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양운 캔들차도 잠시 이야기하면 양운이라도 이제 이 제로에서 제로 오는, 그다음에 제로에서 플러스에 제로 오는 부분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G이노텍이 일봉 보면 무서워요. 일봉 보면 무서워.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한참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이노텍 지금 자리에서 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한 20% 정도는 쉽게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LG이노텍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좀 그런 의견을 좀 주셨네요. 저는요, 말 많고 탈 많은 LG그룹주라서요, 차라리 지주사를 가격적인 매력에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니까 LG그룹 살려면 저는 LG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정말 좀 지겹다 싶을 정도인데요.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하면서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 화제거리를 좀 몰고 다녔는데요. 삼성전자보다 무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배를 넘게 기록했던 거였죠. 신창원 멘토, 예. 왜 이러는 걸까요? 네. XX만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부분까지. 남원장님 먼저 하시죠. 네? 예, 남원장님 먼저 하시죠. 조금 나중 타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나무는 멘토 기회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 네. 우선 저의 포트폴리오에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손실을 입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손절매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보다 좋은 종목으로 이번에 손실을 반드시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하는 나라는요, 중국도 있을 것이고요, 러시아, 일본, 미국이 있을 것인데요. 북한이 계속 지금 단지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긴장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북한이 김정은이 자꾸 그러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한테 팔아버린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마음 편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셀트리온을 보면서 이번은 이제 셀트리온이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날 이제 서정지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제발 좀 경영 좀 하세요. 주식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요, 역시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사 유수 증권사 7개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매수 추천 다 냈습니다. 충분히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왜 얼토당토 않게 혼자 주가를 방어하려고 나섭니까? 주식 투자는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식 투자자는 한 20년 됐는데요.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기자회견은요, IMF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기자회견 처음 봤습니다. 1호부터 지금 2조 이상이 날라갔죠. 시가총액. 그 2조 이상의 금액, 서정희 회장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정말 이렇게 비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주식은요, 예전부터 사장은 절대 주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예.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잡아 4천억 정도의 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만은 이 주가 관리는요, 제발 사장 그리고 회장 그리고 내부자가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는 결국 수급에 대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종기로서 사라질 것을 짜다 보니까 이제 골마 터져버리게 된 거죠. 이제 기관들의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주가, 그 주식에 투자한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 못한 개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제발 좀 이제라도 투명하게 그리고 자기의 일만을 그대로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식시장은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공매도 세력요, 공매도 종목이 이게 제일 많은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때까지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가 안 나왔을까요? 그런 회장들, 사장들은요, 모두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단타만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서 회장님보다 많이 준비가 된 공매도 세력입니다.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만 하십시오. 그게 곧 이 회사 주식 가격을 올리는 길이 될 것이고요. 1호부터 피해받은 모든 주식 투자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열심히 일해서 6월 달에 성과를 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6월 달에 성과를 내서 제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면 종목이 어찌됐건 말이 많고 탈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것에 대한 그 종목의 가격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위적인 부분을 억지성을 해봤자 그 부분을 보면 시장의 반발만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차원 멘토, 예. 우리가 이 셀트리온 문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바이오시밀러 자체의 업종이 올해 개화된다라는 시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하나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개화 자체를 다 거짓부렁이다라고까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어요.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화가, 제가 얼굴이 빨개졌죠. 네. 예, 화가 나가지고, 제가 대놓고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욕은 안 하겠습니다. 욕은 안 됩니다. 예,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나무느 멘토님 저번에 할 때 제가 이제 스톡 옵션 이 나쁜 놈들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현금의 흐름이. 현금이 안 좋았다는 말은 대표이사 이 X가 이 돈을 갖고 이제 방금 말씀했죠. 이제 그 현금 이제 흐름이 안 좋았는데 현금 안 좋았는 걸 갖고 그 현금 갖고 뭘 했냐면 이제 주가 방어를 한 거죠. 주가 방어를 했다.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제가 분명히 그때 이제 이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 회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은우 멘토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때 이제 공장 투자했는데 공장 투자했는 게 아니고 공장 투자가 아니고 이거 이제 결론은 뭡니까? 주가 방어했는 거죠. 방어했는데 좋습니다. 뭐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인정해 줍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용이거든요. 신용. 자, 한번 보십시오. 합병하는 날 신용이 제로 됐어요. 제로. 정보가 샜다니까. 정보가 센 거예요. 조금만 낮춰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회담
뭡니까 그거? 기자회견할 때 네. 비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비밀로. 왜 개인들 다 죽이느냐고. 자, 한번 보세요. 신용이 화면 보시라고. 이거 비잡아요. 신용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신용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개인들 왜 다 죽이느냐고. 네. 이게 파는 알겠습니다. 사람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맞아요. 이거 지금 화면이.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분명하게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에 출연하시는 멘토분들은 정직과 신뢰로 가지고 해요. 그 부분 속에서 하는 건 분명히 신청하면 이렇게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유출됐다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기자회견도 실제로 되기 직전에 장 시작과 함께 9시 10분경에 벌써 증권가의 찌라시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것까지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가 한번 설명 조용하게 내가 화냅니다. 설명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 2배 주겠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개인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앱병하는 날 다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때 상장 통합하는 날 증권방송에서 여러 군데 추천했어요. 개인들 다 샀습니다. 개인들 다 샀어요. 사가지고 오늘 이만큼 반대매매 나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밥충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 신용잔고비율입니다. 신용잔고비율. 신용잔고비율이라고요. 저거가 갖고 있던 거 어디 앱병 병합한 날 몽땅 다 팔았어. 몽땅. 그래 놓고 추천하게 했어요. 좋게 해가지고. 추천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 또 풀로 사겠습니다. 오늘 반대매매 왔습니다. 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네, 신청하면 그러면 나쁘고 잘못되고 저희가 화가 진짜 이렇게 저 역시도 그럴 정도인데요. 바이오시밀러 업종 자체가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쌍으로 매도당하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바이오 업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네. 제가 바이오 업종 코스닥 좋아할 때 바이오 업종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 회사 가보면 네. 뭐 가운 입고 있는 여직원 왔다 갔다 몇 명 하는 거 빼놓고는 네. 뭐 비이커 몇 개도 다 개판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 군데 가본 회사 중에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생각했던 회사는 저는 마크로젠 요런 데 빼놓고는 저는 다 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회사도 있겠죠. 다 안 가본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셀트리온은요, 이 코스닥 우리나라 얼굴 대표 업종이거든요. 대표 업종이 이 사기를 이래 치면 됩니까? 이거 업종 대표예요,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업종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이쪽이 나쁘진 않지만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못 믿는 가운데도 제가 항상 했죠. 소수로 갖고 있다면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업종 자체에 대해서 같이 쌍으로 매도하지 말자, 나쁜 기업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시장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저희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 생방송을 해도 대신해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저희들이 강하게 좀 감정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다운된 기분 조금 승천시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의 승천주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그래도 과연 순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뭐였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수익률 베스트 10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2위 양순모 멘토가 23.3%, 20%대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김용준 멘토가 3, 4위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제이 컨텐트리가 신규적으로 들어오네요. 15%의 수익률 들어오면서 4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나무노 멘토의 골프존이 최근에 날씨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또 돌아오나요? 13.7%로 5위권으로 당당하게 순위권을 5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6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대희 멘토의 인터파크가 6위권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코스맥스가 한 단계 상승이 되었네요. 양순모 멘토의 알마켓 코리아가 한 단계 좀 하락하는 부분이었고 정대희 멘토의 컴투스 그리고 ICD도 단계 하락이 부분 나왔지만 10위권까지 당당하게 만들어졌는데 많이 눈에 띄는 이름들이 저희 멘토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수익률 1위 멘토는 어떤 분인지 빠바밤!
일양약품이군요. 31.3%로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다시 한번 탈환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저희가 세 단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승천 승무패 과연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이었나 보겠습니다. 아하, 김선윤 멘토가 2승 2패를 기록했겠고요. 또한 2위가 김용준 멘토와 정대희 멘토가 1승 1패입니다. 4위가 양수모 멘토가 1승 2패, 신창환 멘토가 1승 3패, 남은우 멘토가 1패만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승이라는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익 실현과 수익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패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손절 처리 또는 손실 매도 처리 부분을 언급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역시 신규 추천을 하고 나서 김선희 멘토가 2승 2패 가장 매력적으로 승무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줬는데요. 바이오랜드가 마이너스 3.1%만 기록했고 나머지 종목에서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포트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B 세미콘이 신규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우상에 갔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의 수익률이지만 1% 상승세를 유지하고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4월 말경쯤에 포트가 전체적으로 교체될 것이다라는 먼저 사전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마지막 가장 약한 것이 9.3% 플러스권입니다. 아나페스인데요. 포트 아주 이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파크가 신고가를 달성했네요. 와우, 멋진데요. 그 부분에 보유 의견을 주면 13.1%를 유지하겠고요. 또한 테크윙까지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지난번에 11%, 22%까지 빨리 가시죠 라고 했더니 13%까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김선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승무패에서 당당히 1위를 하셨는데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 현재 NC소프트가 신규적으로 추천 들어가자마자 편입과 함께 5.7%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기록하는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 KG 이니시스까지 모두 다 보합권과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는데요.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고 우상향 쪽이 올라오면서 긍정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출연하신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이 13.7%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겠고요. GS 리테일, 대우 인터내셔널, LGU 플러스까지 현재는 포트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현재 부분에서 보유 의견인지 또는 포트 제외인지 부분은 잠시 뒤 리뷰 포인트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가 야무지게 지금 짜져가면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따라하시는 멘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금일은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우 멘토, 주식계 조교이긴 한데 최근에 LGU 플러스가 수익률 순위권에 들어간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상세하게 좀 리뷰해 주시죠. 예, 우선 골프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이제 69,000원 이상에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오늘 69,000원 나왔고요. 일단 신고가, 최근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75,000원이 일단 2012년 최고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에서 일단 7만 5천 원 라인에서 매도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흐름들 양호한 상황입니다. 점진적인 회복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GS 리테일은 일주간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하자 그랬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요, 상당히 좀 양호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역시 보유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종목 충격이 좀 수급 충격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 일단 횡보업 중인데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도의 빠른 템포로 한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또 급상승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통신주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다 같이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10,000원대까지 상승은요, 그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셀트리온을 매도 못하신 분, 자, 지난번 추천할 때 이제 매도 손절 가격을 46,000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제시해 주셨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가격을 훨씬 더 하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파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는 주봉상에서 기술적 대응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2%대까지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장중 정말 단타꾼들의 놀이터였죠. 하한가부터 플러스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담보대출 물량이, 주식담보대출 물량이 과연 반대 매매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요구하건대 서정진 회장이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절대 반대 매매가 나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방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되면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한가 근처에서는 절대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쳤던 세력들도 이제 본격적인 이익 실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차 반등 가격은 33,500원 선, 33,500원 선 정도, 2차 반등 가격 4만 원 선인데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잘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려면은 최소한 지금의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도박적인 흐름들밖에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본질적인 재평가는 6월 이후에 하심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다시 뭐 복수전을 한다든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뷰 포인트까지 저희가 좀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원시원한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한번 버럭대셨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하다 보니까 버럭대셨네요. 신청한 멘토.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시장에 화답을 하듯이 이제 낙폭바본의 축소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멘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 주쌤 MC 입장에서 네임밸류에 조금 아쉬운 포트예요. 그래요? 근데 이번 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시죠. 예, 사실은 연락이 안 돼가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고점에 매도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가고 목표가가 도달했었죠. 예, 목표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점에 이제 다시 재매수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2번 목표 달성했어요. 제가. 네, 맞아요. 네, 삼성전자 저 너무 좋아져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선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이 한 20%, 15%씩 빠졌는데 10% 안에 다 왔어요. 네, 그래도. 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바닥 친 것 같아요. 일단 12대 평균 돌고요. 실적이 포스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 이제 철강 쪽에 굉장히 철강에 재미가 없어요. 제품 품질이 향상이 안 되니까 이제 수입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누차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포스코는 충분히 수익이 꽤 나지 않을까 이런. 일단 33만 원까지 지금부터 10,000원 더 뜨고 저는 35만 원까지 충분한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인데요. 대형주가 조금만 가면 아마 제가 1등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네. 1등 한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시고요. 어제 저점 사시고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네, 선생님 얘기해 주시고 LG화학 얘기하시죠. LG화학은 제가 이야기했죠. 실적 괜찮았어요. 예,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했죠. LG화학은 2차 건전지하고 상관없다. 2차 네. 건전지 떠들었던 사람들 다 능지처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단 저는 뭐 괜찮아요. 제가 그때 2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추매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삼성 예, SDI 죠? 삼성 SDI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삼성 갤럭시 4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정확한 소식통입니다. 모 반도체 회사, 모 휴대폰 다국적 기업, 세계 1, 2기업들이 삼성에서 부품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삼성에서 뭐냐면 부품을 우리도 부족하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2등 업체에 가가지고 지금 삼성하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달라. 자기들이 무조건 사겠다고. 네. 정확한 소식통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업체가 그 삼성 거를 안 쓰고 다른 업체 거를 만들어서 노트북을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데 불량률이 전에 비해서 12배가 높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SOS를
뭐 심지어 고발 취하를 하겠다 이러니까 삼성에서 튕겼어요. 우리도 부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삼성 SDI죠. 삼성 SDI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일본 끝까지도 수입을 할 정도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그 사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테레비 이제 OLED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 SDI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소송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마 타협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요. 특히나 우리 신창한 멘토의 포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부터 네임밸류를 다시 한번 금방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나무렌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33,5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내일 시초가 또는 장중저가, 장중고가의 추격으로 따라붙거나 눌림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내일의 승천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나무르멘토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무르멘토가 한정기술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의 승천주는 벌써 신창한 멘토가 살짝 자신의 승천주는 살짝 노출이 좀 됐었고요. 나무르멘토의 한정기술 어떤 회사의 매매 포인트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전기술은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민영화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전을 추천할 만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좀 굼뜨기 때문에 주가적 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보다는 한전기술을 선택했는데요. 우선 회사는 자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56억밖에 채 되지 않거든요. 액면가는요 아주 놀라운 액면가입니다. 200원입니다. 200원짜리 주식이 현재 87,000원 하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 원이 5,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발전소 플랜트 관련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우선 한국수력 원전 관련해가지고는요. 원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전 설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독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이익 측면이 많이 변동이 생기는데요. 최근 원전이 아니더라도요. 특히 플랜트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익이 지금 매출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을 보시면은요. 76억밖에 안 되는 곳 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 2% 정도, 우리사주조합이 한 1%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질 물량은 한 2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량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가 200원으로 굉장히 분할을 많이 해놓은 네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제품의 매출 구성을 보면 원자력 부분이 역시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플랜트 부분이 41%, 그리고 원자로 설계 부분이 10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부분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부분까지 굉장히 좀 성장을 했던 매출 부분이었는데요. 2012년 이후에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춤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이 플랜트 쪽에서 상당히 좀 이익과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화력 플랜트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상쇄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뭐 좋은 매출 성장이 예측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업 실적 면에서 본다면은요, 일단 2010년 매출액 본다면 한 5,8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11년 6,600억, 그리고 2012년 7,600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 매출 성장률이 한 20%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 디부아르에서 화력 플랜트 발주가 충분히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늦어도 3분기 초까지는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수주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핀란드 원전이라든지 모로코, 세네갈 화력 플랜트 수중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출액 신장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신장률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뭐 생산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하. 재밌는 사실은요, 이 고정비 축소와 더불어서 이 회사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30%를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 가격도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을 좀 잘 받은 상황이고요. 3월 이후에 현 87,000원대 가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 가격대 바로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가 플러스 시가의 반 사시고요. 종가의 반 사시는 전략. 트렌드 마크죠. 예, 예. 매수하는 전략. 이번 주까지만 제가 시가 플러스 종가하고요. 다음부터는 가격을 완전히 찍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1차 목표치 이제 11만 원 정도 전고점 위치한 부분까지는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기간은 한 2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역시 네네. 8만 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8만 원이 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7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짐과 동시에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 가격 8만 원, 목표 가격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이라고 자막에도 제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실장화 멘트 네. 한정기술 동의하세요? 사실 최근에 유틸리티가 가니까. 아니요. 그 작년에 제가 그 전력 3인방을 추천해가지고 네. 더블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셨다고 했었잖아요. 전력 3. 근데 이제 한전기술이 이제 요즘에 이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회사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부품을 가짜 부품을 받으면서 돈 받아 먹은 부분. 네. 두 번째가 이제 요즘 그 뭡니까 그 전파선 때문에 그 네. 뭐고 그 전주입니까? 네네. 전주를 못 세워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원자력에서 원자력 그 설치, 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특기 같은 데는 혈명인데도 참패했는 부분. 이런 그 또 하나는 한국전력이 5만 원대는 추천 안 하고 지금 꼭 9만 원 와가지고 거의 더블 왔는데 60% 떴는데 또 추천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사실 한전기술 이건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무지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저평가요. 근데 이 회사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기관들이 해먹는 주식입니다. 아, 맨날 예. 해먹는 아니, 주식이래. 어쩔 수 없어요. 기관들이 해먹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좀 충분히 조정을 받거나 확실한 자리를 찾았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이 사는 거는 조금 자중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이 기관들이 해먹는 종목인데 최근 3월 올해 예. 들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 해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게요. 따라 따라온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기관들이 많이 해먹는 주식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조금씩 예. 사보는 걸로 역시 예.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기관이 하는 종목인데, 기관이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 분명하게 분할 매수 부분을 가져간다면. 이게 이 주식이 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대주주가 기관입니다. 이 주식 개인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주식이 워낙 비싸서 없어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한전기술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 한전기술은 박스권 매매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예, 제가 볼 때 7만 원 이하 사가지고 9만 원대 파는 그런 박스권 매매는 손짓고 혐치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좀 빨리 뜨는 종목과 늦게 뜨는 종목인데 특히 한전기술이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뜨는 선도주다. 그 부분은 대형주 중에 확실합니다. 이게.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멘토는 아까 잠깐 제가 눈치를 챘는데, 삼성전자가 수익률을 도달해서, 목표가를 도달해서, 예. 오늘 또 사실은 저점에서 삼성전자 추천하려고 하셨죠? 예, 저는 뭐 삼성전자를 또 추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 매력 와갖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난번 목표가로 가는 건가요? 예, 저는 또 목표가를 156만 원, 5만 원 또 갈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장에 사실 삼성전자가 왼수 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빠져야 돼. 삼성전자 안 빠지고 이제 그 나머지 특히 이제 전차 중에 자동차가 많이 빠진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물 싸움입니다. 선물 싸움에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중에 어쨌든 간 그 38%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안 뜨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지금 물린 게 3조입니다. 3조. 기관들이 지금 3조 물렸거든요. 기관들이 3조 물리는데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뚜렷하게 보면 257입니다. 257. 평균 단가가, 선물 평균 단가가. 네. 지금으로 치면 결론 O 같으면 돈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뭡니까? 박스권 해야 된다. 박스권으로 계속 치고받고 해야 된다. 삼성전자 결론은 뭡니까? 6, 7만 한 4% 내지 5% 박스권 매매가 4만 4원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계속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그리고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단타는 지속적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를 저는 막 꾸준하게 추천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면 항상 주가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오면 주가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 예를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땐 삼성전자 이번 갤럭시4가 만약에 뜨면은 주가가 굉장히 반등을 크게 하죠. 사실 지난 그 8개월, 9개월 전에 갤럭시4 3가 나오고부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갤럭시4가 나옴으로써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를 잡주 개별주로 만드신 분이 이분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이분 같은데 인정하세요, 빨리.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또 너무 박스권 너무 매매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예, 삼성전자는요, 오히려 이제 뭐 선물의 지표이자 아까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주인데요. 박스권 매매, 추세 매매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네. 2011년 이후에 이 추세 상단을 그대로 지금 타고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타고 가는 흐름, 추세 하단 부분들을 정확히 맞아서 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150한 6만 원, 7만 원 선이거든요. 네. 자, 이 박스권이 이제 굉장히 촘촘해진 상황이죠. 이제 이 제가 그려놓은 선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 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만약에 위로 돌파가 되면은요, 그때 과감히 붙으셔도 되고요.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요, 과감히 또 빠져나오시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는 팔기에 살기에 다 줍니다, 이거는. 항시 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정기술 그리고 또다시 삼성전자까지 다시 한번 편입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신창환 멘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의 좀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해 되다 보니까 보유 의견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신규적인 포트폴리오까지 최종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도 나무누멘토가 한정기술을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하죠. 매수가는 내일 시가의 50%, 종가의 50%를 편입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매수 포인트 잡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종 포트입니다. 나무누멘토 현재 기준에서 4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내일 한정기술을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모두 보유 의견 주는데요. 삼성전자가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재매수 공략 내일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내일장 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 전략 출발합니다.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이 11시 7분 1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기 앞서서 해외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등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요, 현대선물의 서미희 연구원께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미희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황하셨나봐요. 예, 저는, 네, 아리따우신 분이 야심한 밤에 전화를 주셔서. 자,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어떤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주 S&P 지수가 2.1% 하락하면서 11월 이래 최악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라서 이번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시에 발표된 기존주택 판매가가 예상 밖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현재 S&P 지수는 0.2% 하락한 1,552 정도 수준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다가 이번 주 미국 기업들 실적 전망도 밝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감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주택지표 부분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부분이지만 어닝, 즉 실적 시즌 부분에서 긍정이 화답되기 때문에 종가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좀 상승 출발을 좀 하는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상승분이 좀 반납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주가 동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를 많이 반영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G20 재무장관 회담 결과에 따른 기대감 등에 부양받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간 이탈리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면서 전국 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심어주면서 지난주 급락했던 이탈리아 은행주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여러 지표들과 기업 실적 관련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유럽은 자기 색깔이었군요. 다른 나라의 지표들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간 시장의 상승 부분들을 그대로 화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 특징까지 살펴주시죠. 네, 주간 코스피 지수는 GS건설 어닝 쇼크로 촉발된 실적 우려가 크게 둔화되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근 2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확실성보다는 밸류 쪽에 보다 포커싱 되면서 외국인 및 기관이 모처럼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야간 코스피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중으로 전일 대비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는 미국 GDP와 중국 PMI 발표, BOJ 회의 내용 등이 있겠으며 4월 말 독수리 훈련과 일본 참의원 보궐선거 이후에는 북한이나 엔저 리스크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무연구원 오늘 이 야간 늦은 야심한 밤에도 저희 전략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좀 보기 앞서서 글로벌 증시 부분, 해외 증시의 지금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내일 상승 쪽으로 화답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장 전략 좀 더 상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 나무로 멘토. 내일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이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도 좀 안전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지수는 일단 1950포인트를 가기 위한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분명히 종목별 선별적인 종목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어떤 흐름들은요 훨씬 더 좀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뭐 볼까요? 예,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IT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난번 제가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현 지수에서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543포인트와 그리고 565포인트 두 개입니다. 그래서 543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코스닥이 이전에 2008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정확한 가운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 초반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들 속에서 바로 좀 당겨 놓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왜 이렇게 코스닥이 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 2008년 이후에 200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닥을 매수한 적은 없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44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코스닥의 주인은요, 철저히 이번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주인공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 강세는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투자는요, 계속 거듭 말씀해드리지만 코스피의 경우에서는요, IT 관련 실적 호전주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DGB 금융지주나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또 가격적인 매력이 좀 되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등의 종목들도 새로 좀 강조되고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방어주 위주로 어느 정도 포트를 편입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시고요. 코스피는 안정성에 좀 기인한다면 수익은 아직은 좀 코스닥에서 좀 찾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좋게 나타나는 종목을 확인하고 들어가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좋게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꼭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들어간다면 수익성과 적정한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봐야 될 종목군들과 업종 자체를 좀 읽어주셨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 내일 신규 공격 앞으로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입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충분히 좀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 일괄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좀 차 있는 종목들도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군들도. 반드시 이번 장은요, 이 종목별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에서는요, 철저히 실적만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장 아니거든요. 좋게 나타나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실적 보고요. 계속 그냥 좀 달려가는, 코스닥에서는 좀 수익을 좀 많이 좀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반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중장기적 그리고 안정성 위주의 어떤 편입을 된다면 이 적정한 조화가 되면서 가장 위험 좀 낮추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추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창원 멘토, 내일 우리 그냥 대놓고 톡 까놓고 얘기해 주죠. 예,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죠. 이제 지난주도 제가 이제 월봉 피봇을 보면서 이제 1905포인트 언더슈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5포인트 이하는 무조건 사자라고 했는데요. 네. 내일 뭐 좀 밀리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1900 깨지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저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센TV 시청자 여러분은 남이 아니락할 때 가는 모양 그런 모양을 보인다. 그리고 주봉으로 봐서는 주봉 자체가 아주 좋은 모양이거든요. 시작을 낮게서 높게 시작하는 주봉 피봇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 피봇으로 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지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또 월봉의 피봇이 있는 1904포인트, 이 45포인트가 월봉 피봇의 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을 지금은 조금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현금 없는 게 문제인데 뭐 현금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단무지 정신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창원 또 지금 종합지수 자체는 하방에 대한 브레이킹이 걸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창원 멘토, 최근에요. 저희가 시청자분한테 전화를 좀 맞아요. 주식승천열시 멘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애청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꼭 중간에 채널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교양 없는 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들으셨죠? 신창원 멘토가 교양 없는 분의 채널 고정하시고요. 금일 준비한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준비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항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계좌도 긍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괜찮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주문을 외우시면서 저녁을 마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